안녕하세요. 정순영의 생쇼의 정순영입니다. 24일 오전 신분당선과 양화대교 교통체증으로 출근길 혼란을 겪었습니다. SNS를 통해서 승객들은 먼저 신분당선 운행 지연 소식을 알면서 정자역은 플랫폼은 물론 위층까지 사람들로 붐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네티즌들은 신분당선에선 자세한 상황 설명이 없이 운행이 지연됐다라는 말을 방송으로 되풀이했다라고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신분당선의 운행 지연은 오늘만이 아닌데요. 지난 1월에도 신분당선은 열차 문제로 운행이 지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의 보도에 따르면 자동으로 개폐되는 열차문이 고장으로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안전요원이 수동으로 닫는 등 조치 과정에서 열차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승객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합실로 몰리면서 당시에 큰 혼잡이 발생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또 금속노조 조합원인 60대 남성이 양화대교 철탑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출근길에 교통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울 마포경찰서와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남단 방향 철탑 위에서 세아제강 해고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펼쳐놓고 60대의 김모 씨가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 해고자 출신인 김 씨는 최근까지 민주노총 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 씨는 지난 1985년 해고됐다가 2009년 민주화 포상심의위원회에서 부당 해고복직 권고를 받았고요. 회사가 불복하자 최근까지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남단 방향 2개 차선과 북단 방향 1개 차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결국 무소속 출마를 합니다. 유승민 의원의 공천 문제를 놓고 최고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23일 자정까지 끌면서 벼랑 끝 전술을 펼쳐왔는데요. 여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유승민 의원 공천에 이어서 무공천 카드까지 꺼내서 압박을 했고요. 원유철 원내대표를 향해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라면서 격분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공천 과정에 속상한 일도 있어서 김 대표가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라면서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한 것이라고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오늘도 경선할 시간은 없고 유승민 의원으로 공천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전했다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최고위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공관위는 이날 오후 유 의원에 대한 공천 문제를 계속 논의를 했지만 공관위 회의는 유 의원 스스로의 결단을 압박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라는 지적입니다. 새누리당이 공천자를 정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유 의원의 선택을 강요한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김 대표는 이에 대해서 오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도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일의 무공천은 있을 수 없다라면서 일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결국 막다른 길에 내몰린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23일 탈당의 길을 택하고 말았는데요. 유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46분 기자회견을 통해서 2011년 전당대회 출마 선언, 작년 4월 국회 대표연설을 몇 번이나 읽어봐도 정당 정책에 어긋나는 내용이 없었다라면서 결국 정체성 시비는 저와 개혁의 뜻을 함께한 죄밖에 없는 의원들을 쫓아내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유 전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 1조 2항은 국민 권력을 담고 있다라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헌법에 의지한 채 오래 정든 집을 잠시 떠나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고향인 대구에서 배신의 정치, 심판론에 대한 주민들의 판단을 직접 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주간지가 오체 불만족에 저자죠. 오토다케 히로타다의 불륜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주간 신조는 24일 최신호에서 오토다케는 지난해 말 20대 후반의 여성과 튀니지 여행을 다녀왔으며 위장을 위해서 남성 한 명을 동행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일본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오체 불만족 오토다케는 지난 2001년 결혼을 해서 이남 일녀의 자녀까지 있는데 따라서 이 팬들의 충격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토다케는 이에 대해서 육체 관계도 있었다. 불륜이라고 인식해도 좋다. 3, 4년 전부터 사귀었다. 이제까지 결혼 생활 중에 5명의 여성과 불륜을 했다라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토다케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지만 야구, 농구, 수영을 즐기고 심지어 명문 와세다 대학을 졸업을 해서 이 팬들 사이에서 아주 희망적인 존재로 각인이 됐었는데요. 또 대학 통신 수업을 받아서 교사 면허를 취득해서 2007년부터 3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오토다케는 1998년 자신의 경험담을 담은 이 오체 불만족을 출판을 해서 일본에서 400만 부가 넘게 팔렸고 한국에서도 번역이 돼서 팔리면서 아주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가 올해 7월 치러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기도 했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오는 7월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 오토다케를 공천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터진 불륜설로 참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오토다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24일 이번 보도에 대해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를 했다고 합니다. 오토다케는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어 오토다케는 지금까지 지원하고 도와준 아내와 아껴준 팬들을 배반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평생 동안 보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저를 용서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참 이 용서라는 단어가 쉽지 않을 상황인데 이 오토다케도 대단하지만 오토다케의 아내도 참 대단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좀 참여를 하고 제대로 된 그런 사람으로 다시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계체조 간판 스타죠. 양학선이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리우올림픽 출전이 좌절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수원시청 팀 관계자에 따르면 양학선이 전날 이 태릉 선수촌에서 마루 종목 훈련 중에 아킬레스건을 다쳐서 수술을 받았다라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수술은 잘 됐지만 올림픽 진출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관계자는 누구보다 학선이가 너무 마음을 다쳤고 슬퍼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양학선 선수는 다음 달 2일 태릉 선수촌에서 열리는 리우올림픽 남자 기계체조 대표 1차 선발전을 위해서 맹연습 중이었는데요. 양학선은 이에 대해서 24일 마루 운동에서 아주 쉬운 발구르기 동작에서 발에서 딱 하는 느낌이 났다. 순간 이 리우올림픽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스쳐갔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양학선은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상태로 수원 아주대 병원으로 이동이 돼서 1시간 반가량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우선 1, 2주 경과를 지켜본 뒤에 한 4주에서 6주 정도 깁스를 하고요. 재활을 시작을 하게 되면 회복까지는 대략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나 걸린다고 합니다. 김창석 감독은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아킬레스건이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상태였다라고 양학선의 상태를 설명을 했습니다. 양학선은 앞서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도마 은메달에 그친 바가 있었는데요. 또 지난해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도 기대를 많이 모으긴 했지만 역시 햄스트링 부상이 심해지면서 기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학선은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접으면서 반드시 재활에 성공해서 리우 올림픽에서는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라고 각오를 다진 바가 있었지만 결국에 또 이렇게 부상으로 목표가 저절이 됐습니다. 하지만 소정호
조협회, 체주협회 사무국장은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양학선은 우수 선수로 추천을 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림픽 엔트리가 마감되는 7월 초까지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은 강화위원회와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라고 조금 희망적인 말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양학선 선수도 아직 올림픽에 출전하는 걸 꿈꾸고 있다. 다쳤다고 기가 죽지 않았다. 빨리 회복해서 올림픽에서 도마위를 날겠다라고 지금 현재도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24일 오후 8시 레바논과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G조 7차전을 벌입니다. 한국은 앞선 6경기에서 전승을 기록하면서 조 1위를 확정해서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최종 예선에 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상대가 피파 랭킹 117위의 약체 레바논입니다. 역대 전적에서 한국이 8승 2무 1패로 압도하고 있는데 지난 9월 3대0 완승을 또 거두기도 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큰 의미가 없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작년과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라고 또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주장인 기성용 역시 여유로운 곳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돈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무실점 행진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경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대표팀이 만약에 무실점으로 승리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역대 A매치에서 최다 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 기록을 세우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라오스전부터 11월 라오스전까지 이 6경기 연속 무실점 중인 대표팀은 레바논과의 경기에서도 무실점으로 이기면 기록을 7경기로 늘리게 되는 셈인데요. 대표팀은 지난해 8월 동아시안컵 북한전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한 이후 11월 라오스전까지 7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베스트 11 최고의 격전지는 최전방 스트라이커 포지션입니다. 이 석현준과 황의조 또 이정협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예정보다 하루 늦은 20일 오후에 입국을 하게 된 석현준은 정상 컨디션이 현재 아니라서 경기 출전은 좀 어렵다고 합니다. 또 수비 조합 역시 주전 수비수 김현권이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곽태휘와 김기희 또 장현수, 홍정호가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럽파는 올해 김진수와 박주호는 물론이고 이청용, 지동원까지 모두 후보로 밀려났는데요. 기성용, 구자철만이 꾸준히 출전을 합니다. 레바논전은 슈틸리케 감독의 배려를 받은 이 많은 선수들이 자신감을 끌어올리게 되면은 아마도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팬들의 그런 예상들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1년) 장수 프로그램 SBS 한밤의 TV연예가 23일 방송을 끝으로 종영됐습니다. 한밤의 TV연예는 21년 역사를 지닌 연예 정보 프로그램으로 지난 23일 마지막 방송을 내보냈는데요. SBS 측은 폐지 이유에 대해서 내부 논의 끝에 연예 정보 프로그램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휴식기와 재정비 기간을 거치는 것이라서 폐지 대신에 방송 중단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긴 했지만요. 이 정확한 방송 재개 시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대에는 설 파일럿 전쟁을 마치고 정규 편성이 된 보컬 전쟁 신의 목소리가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장수 예능 프로그램들의 잇따른 폐지 이유에 대해서 한 방송 관계자는 달라진 방송 환경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에 굳이 시청자들이 TV를 통해서 정보 습득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건데요. 또 여기에다가 낮은 광고 수익과 시청률이 폐지를 결정하는 데 보탬이 됐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률이 3%대라고 합니다. KBS의 연예가 중계가 8%, MBC 섹션TV 연예통신이 5%이기 때문에 이들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시청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연예가 중계가 시작되던 1984년만 하더라도 이 연예 프로그램은 경쟁력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당시 방송 콘텐츠는 KBS와 MBC 이 양측이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었고 연예인이나 연예 정보를 다루는 매체는 일간스포츠, 썬데이 서울, 주간경향 등이 거의 다였기 때문에 방송에서 연예 정보를 다룬다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이었는데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한밤의 TV 연예가 탄생했던 2004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터넷 매체가 활성화되면서 연예 정보 프로그램은 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방송은 생방송이란 강점이 물론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제작 시스템상 최소한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몇 초의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반해서 이 인터넷의 속도는 아주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된다라는 분석인데, 오랜 시간 안방을 지켜온 장수 프로그램과의 이별을 맞은 우리 시청자들은 마지막 방송을 보면서 참 많은 소회와 아쉬움을 표현했다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